안녕하세요. 5분 대기조 건물관리가 기계설비법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미국에서 입국을 했는데 격리를 한다고 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하니 백신 1, 2차를 맞고 2주 경과 후 재외국민이 입국을 하면 국내에 직계가족이 있으면 격리를 안 하고 직계가족이 없으면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직계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내에 부모가 살아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코로나 걸립니까? 하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직사회가 맹종, 맹신,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복종입니다. 잠결에 졸다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법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계설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설비법 문제점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지적을 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특급은 기능장, 기사자격증 취득 후 경력이 10년 이상, 산업기사는 13년, 초급은 기능장, 기사자격증 취득 후 즉시, 산업기사는 4년, 기능사는 보존합니다. 저는 열관리, 이온물, 과학가스 화학, 과학가스 기계냉동, 현재 공조냉동, 기능사 자격증을 30년 전에 취득하고 보일러 안전관리, 냉동기 안전관리로 시설관리를 했으며 현재도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조그마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저 인생 절반을 넘게 지하 기계실에서 기계설비로 젊은 청춘을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법을 제정하여 보존하라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특정 단체, 특정 교육기관, 특정 업체 배지나 부리게 하고 자기들끼리의 필요에 따라 정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하여 국민신문고에 특급은 보조보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특급 저거 할아버지나 기계설비에 자신 있는 사람 나하고 내기를 한번 하게 하여 주세요. 배관 용접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보일러 냉동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관 용접은 시공 초기에 부실 시공만 안 하면 20년, 30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 준공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배관 보온제 한번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만 20년을 했는데 특급을 받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제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관 용접 자격증 가진 사람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개나 소나 아무나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이 법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떤 건물, 어떤 시설이든 실력 있으면 내기하자고 하면서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급,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정비 자격증 취득자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자동차 정비 학원, 서점,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업체는 이런 법이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쌍수를 들며 환영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국민들은 준법 정신이 강하고 개인이 법을 이길 수 없어,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면서 자동차 정비학원, 서점에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깡패나라 국토부 반성하라. 국토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면 별청 공문을 보고 생각 좀 해보세요. 코로나19로 영업 제한, 집합금지 하는데 국토부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20년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으면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하여 국토부 직원들이 시간 지나면 월급 나오고 세월 가면 호봉 올라가니까 이런 공문을 발송하지요. 서방전기처럼 평상시 점검을 했다면 인정. 건물관리 40년 가까이 했는데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라는 공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6차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이 6차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도 서도 웃을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몇 입에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기계설비법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음에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관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똘똘한 사람 한 사람과 그렇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인건비 따먹는 것이 관리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집합건물 관리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몰라도 집합건물 관리소장 급여를 270 이상 주면 안 된다고 하여 제가 직접 천안에서 부산까지 그 건물을 찾아가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380, 동탄 신도시, 불당 신도시 같은 경우 420에서 500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의료시설, 우리 집합건물에도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생상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휴식공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휴식공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생상가는 삶의 터전, 깻잎을 팔아야 맨장을 하든 된장을 합니다. 깻잎을 팔아서 애들 학원비도 납부하고 관리비도 납부하고 생활비도 합니다. 삶의 터전이 힘들겠습니까? 휴식공간이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급여를 어디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옛말에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